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은 함수값의 합입니다. 그건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적분은 라지 FB 빼기 라지 FA라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정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앞에 거 때문이 아니에요. 앞에 거는 사실 그냥 단순 계산의 영역이라서 앞에 거는 어려운 영역은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서 나옵니다. 오케이? 천천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을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거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근데 약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변수가 있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변수로 만들려면 이 윗끝이 변수여야 되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x인데 x까지 적분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x축이야. 이미 x축이라고. 이미 x축인데 a부터 x가 어딘데? 거기까지 적분을 해. 그게 좀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속에 있는 문자를 바꿉니다. x가 아닌 다른 문자로. x가 아닌 다른 문자로 바꿔요. 하지만 야, 그럼 뭐 그냥 fx가 만약 x제곱이면 ft는 그냥 t제곱으로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부터 x까지 ft t제곱 이렇게 ft dt라고 하면 0부터 x까지 t제곱 dt라서 얘를 적분한 다음에 0이랑 x를 대입해서 빼주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결과적으로 x에 대한 하나의 함수가 등장한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부정적분처럼. 단 뭐가 없어요? 상수가 c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윗끝과 아래끝에 대해서 빼줬거든. 정적분을 포함한 어떤 함수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정적분으로 된 함수, 정의된 함수는 두 가지의 의미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저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이, 부호 달린 넓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부호 달린 넓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때때로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때때로 이걸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복잡할 때가 있어. 그럴 땐 그냥 부정적분에 대한 함수, 부정적분된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또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ft가 t제곱이잖아? 그럼 걔를 적분하면 당연히 어떠한 3차 함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t제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있어서 내가 얘를 0부터 어떤 x까지 적분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실제로 이거 뭐 넓이 내가 아니? 못 구하잖아. 원래 못 구한다고. 그치? 그래서 이걸 넓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분된 어떠한 함수, 부정적분된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정적분으로 적용된 함수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웬만하면 이걸로 적분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적분하고요. 적분한 거 대상으로 뭔가 변화를 가미하는 게 낫습니다. 알았죠? 정적분한 거라고 생각을 해달라. 그냥 적분한 대상으로 생각해 주세요. 차수가 하나 높아진 거죠. 변수도 좀, 개수도 좀 바뀌었고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미 부정적분 파트에서 가장 많이 했던 짓이 뭐냐? 적분을 하면 그 다음 뭘 해요? 미분을 해요. 그럼 얘도 적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뭘 하겠어? 미분을 할 거야. 근데 미분하는 걸 우리가 보통 프라임으로 여태까지 해왔지만 정적분, 부정적분 파트에서 말했죠? 미분하려면 뭘 해? dx, d 인테그랄로 써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라지 fx 빼기 라지 fa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걸 미분할 수 있다고. 얘를 미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내가 얘를 미분하는 건 이걸 미분하는 거잖아. 라지 fx 미분하면 뭐예요? 그냥 fx가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적분하고 미분하면 뭐다? 제자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윗끝, 아래끝 하나에만 문자가 달려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문자가 2개 달려있으면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는 거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해할 거니까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정적분 함수값의 합 노노. 그냥 적분한 거에다가 대입한 거에서 대입한 걸 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에 대해서 만약 미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는 얘를 그냥 미분한 거고 우리 이거 미분한 거 따로 적었던 걸로 기억해요. 도함수 파트에서 맞아요? 얘 미분하면 뭐라 했어요?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그냥 fx만 쓰면 됐습니다만 만일 윗끝 아래끝에 둘 다 문자가 달려있다면 걔는 미분한 결과도 2개 다 붙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 알아봐주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를 미분하면 그냥 얘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꼴이요. 이 속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근데 문자가 2개 있으면 둘 다 대입한 걸 빼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미분이라는 거 우리가 도함수만 배웠나요? 미분 계수를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미분 계수를 구하는 말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그대로 씁니다. 다시 원하는 건 이거예요. 라지 f 프라임 a 이걸 원해. 그럼 라지 f 프라임 a 원하면 어떻게 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라지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이게 라지 f 프라임 a 맞아? 정의잖아요. 미분계수의 정의 오랜만에 보죠. 이게 미분계수 정의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h분의 인테그랄 a부터 a 더하기 h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써도 동일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도 찰떡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걸로 생각해주면 되고 잠깐만 내 라지 f 프라임이 뭐니? f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변화하게 돼요.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이 말입니다. 적분해서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라지 f 프라임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라지 f는 프라임은 스몰 fa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게 돼요. 교재나 학교 시험에는 얘가 나오고요. 찰떡같이 이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우리가 도함수, 미분계수 구하는 거 이것만 배웠어? 하나 더 했잖아. 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인테그랄 라지 fx 빼기 라지 fa라고 쓰기도 했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겠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인테그랄로 활용을 하면 x-a분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이 파트에서 말하고 싶은 건 교재에서는 딱 이것만 써 있을 거예요.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다 라고만 적혀 있죠. 그 이유가 얘를 이걸로 지금 134페이지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얘로 보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얘로 보기 때문에 그 결과 FA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걸 암기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인테그랄 나와 있으면 이거 바꿔서 생각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바꾸고 이 형태는 그냥 별개로 얘랑 얘는 별개로 익숙해져야만 해. 내가 계속 말했잖아. 0분의 0꼴 나오면 그건 분자를 미분하는 거라고. 그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정적분해서 표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정적분 형태가 내가 알고 있는 무엇과 맞닿아 있는지 그걸 고민해 줘야 돼요. 그거는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정해된다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교재에선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문제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했다시피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919번입니다. (919번이에요) 문제에서 말합니다. fx를 3x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y 더하기 gy dy 이렇게. gx는 4x 세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y 빼기 gy dy.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아까 저기도 t가 처음 나오긴 했지만 y라는 문자는 그냥 의도는 이거예요. 내가 얘를 적분할 건데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야. 0부터 1까지 적분했다는 건 적분을 한 다음에 1과 0을 대입해서 뺀 거예요. 그쵸? 그 순간 얘는 뭐가 되냐면 이 둘은 둘 다 상수입니다. 이거 그냥 상수예요. 문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야. 상수야. 근데 그럼 얘는 상수란 말이야? 그걸 여기 x랑 여기도 x라고 쓰면 혼선이 생길까봐 혼선을 방지하고자 다른 문자를 쓴 것뿐이에요. 오케이? 이건 혼선 방지용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혼선 방지용. 큰 의미는 없어요. t라고 쓰든 i라고 쓰든 j라고 쓰든 s라고 쓰든 상관없는 형태예요. 오케이? 그냥 혼선을 방지하고자 x가 아닌 무엇인가로 쓴 것뿐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미 윗끝과 아래끝이 이런 x로 끝난 게 아니라면 이미 숫자야. 상수라고. 숫자, 이미 어떤 정해진 숫자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정말 숫자처럼 다른 미지수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F1, G1이거든. 그럼 얘랑 얘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F1을 구하려고 해도 얘가 필요하고 G1을 구하려고 해도 얘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도돌이표. 그러니까 A를 가정을 했는데 A를 다시 등장시키는 겁니다. A는 뭐예요? A는 0부터 1까지 FI, GY, DY죠. 0부터 1까지 fx 더하기 gx dx 이렇게. fx 더하기 gx dx. 선생님 저기 y인데요? 어차피 혼선 방지용이니까 다시 다른 문자로 바꿔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부담스럽다면 y라고 써도 괜찮아요.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오케이? 아무런 상관없어요. 항등식의 영역이라 그래요. 가끔 헷갈려 하더라고요. fx를 그대로, gx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써있잖아. 얘랑 얘를 더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a라면 내가 가정했지만 근데 이제는 쓸 수가 있다고. 어떻게? 얘 적분할 수 있잖아요. x 세제곱 더하기 a, x 4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에 x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0과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2라고. 얘가 얘래. 그럼 나오죠. b가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이제 느낌이 와요.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도돌이표. A를 이용해서 B를 구했다면 B를 이용해서 누굴 구하겠어? A를 구할 거 아니야. 그쵸? B라는 건 이미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뭐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y라고 해도 되지만 fx 에서 gx를 b를 뺀 건데 b가 마이너스 2라서 플러스 2라고 쓰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원했듯이 아씨, 이거 내가 너무 밑으로 썼나? 그냥 옆으로 넘길게요. 넘어올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1, 1, 1 대입하고 0, 0, 0 대입하면 a 더하기 2죠. 그게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안 보이니까 다시 쓸게요. a는 마사. 끝. 최종적으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 g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말한 f1 곱하기 g1은 1 대입하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요. 문자가 없으면 상수인 겁니다.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영역이 많아요.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떤 식 중간에 0부터 뭐부터 이렇게 적분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미지수라고 잡고 그 다음에 걔를 다시 등장시키는 도돌이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주면 돼요. 두 번째, 925번입니다. 이걸 살려놓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많이 없어지네. 뭐 그래도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요거는 잘 보세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보통 문제를 푸는 방향성이 이런 순서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윗끝, 아래끝 한쪽에 문자가 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첫 번째, 윗끝과 아래끝이 같게 되는 숫자를 대입합니다. 왜 그러냐?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떠요? 0이 돼요. 왜냐면 라지 FA 빼기 라지 FA는 0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미분합니다. 양변을 미분해요. 그럼 보통 문제의 힌트가 등장합니다. 이 짓을 하면 보통 문제에 대한 힌트가 등장해요. 한번 해볼게요. 윗끝, 아래끝 똑같이 하는 숫자 뭐예요? 1. 그래서 x에 1을 먼저 대입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쪽에 문자 달린 거 아까 전에 둘 다 숫자면 치환하는 거랬어요. 그쵸? 근데 한쪽에 문자가 있으면 보통 이 순서대로 하면 거의 풀려요. 보통 이 순서대로. 알았죠? 그래서 1을 먼저 대입해요. f1은 마이너스 3. 끝. 네. 여긴 더하기 0이잖아. 그쵸? 더하기 0까지 써줄게요. 그럼 뭔가 f에 대한 힌트를 하나 줬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한다 했어요?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해요. xfx는 곱의 미분이니까 fx 더하기 x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fx입니다. 말했죠? a부터 x까지 ftdt라고 되어 있는 애를 미분하면 제자리가 돼요.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니까 그쵸? 제자리입니다. 제자리가 떴어요. fx가 지워져요. 그쵸? 그럼 f'x가 뭐가 나와요? 여기 xf'x가 얘인데 x로 나누어주면 3x 빼기 8이 나오죠. 그럼 당연히 fx는 우리가 얘를 뭐 해서 구하는 거예요? 적분해서 구할 수 있죠. x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8x. 근데 방금 내가 뭘 찾았어? f1이 얼마래? 마이너스 3이래. 그쵸? 마3, 1 대입해서 마3 뜨려면 1 대입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8 더하기 2분의 7 이러면 마3이 뜨겠죠. 내가 원하는 건 f에다가 k를 대입한 애가 2분의 3k 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2분의 7이 41이 되는 걸 원하고 2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3k 제곱 마이너스 16k 8, 12, 75는 0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되겠지 뭐. K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순서대로 하니까 됐죠? 근데 이것도 너무 심심해 보이나 봐. 그래서 장난질을 하나 치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929번.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왔고 많이 나올 거고 공간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지우고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렸다가 929번 볼게요. 문제 살짝 보면 이상해요.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계속 하고 있던 짓이 뭐냐면 우리는 웬만하면 문자를 중복해서 쓰지 않으려고 해. 여기서 보면 x가 위 끝에 있어서 적분이하는 변수를 t로 바꿉니다. 아까 전에 fx를 이야기하려고 뒤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gy, dy라고 바꿨어요. 같은 문자를 쓰고 싶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럼 혼선이 올 수 있거든. 근데 억지로 섞었습니다. 그게 929번이에요. 억지로 섞은 거예요, 이건. 그럼 이 억지로 섞은 건 어떻게 하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의미부터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x-t, ft, dt e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적분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t라고 하는 어떤 t잖아? t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하려는 겁니다. 즉, 이 x는 이 순간 상수예요. 정해졌다는 거야. 오케이? 상수.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적분하면 이 라지 f x에 들어가는 x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t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상수예요. 왜냐면 t가 변수거든. 맞죠? dt잖아? t가 변수라는 거야. 오케이? dx라는 것도 x가 변수라는 거고 t가 변수라는 거야. x는 당연히 상수예요. 동시에 변수가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거든. 오케이? 변수 지금 두 개인 건 우리는 몰라. 다변수는 할 수가 없어. 못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이야. 그래서 변수예요. 여기 x랑 여기 x는 똑같이 생겼지만 의미가 달라.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라면 내가 얘를 깔끔하게 적분해서 깔끔하게 미분하면 깔끔하게 x만 대입하면 돼. 근데 봐봐. 만약 우리가 하던 대로 얘를 미분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t에다가 x가 들어가야 되죠. 그 순간 0이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변수와 상수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두 개가 의미가 달라서 그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줘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소거시켜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지금 문제는 이 상수라고 생각하는 x가 변수랑 같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쟤를 꺼내면 됩니다. 다시 x, ft, tft를 쪼개요. 인테그랄을 쪼갤 수 있죠. 더하기, 빼기는. 쪼갠 다음에 같은 문자가 아니면 꺼낼 수 있어요. 같은 문자가 아니죠. t랑 x 다르죠. 그럼 꺼낼 수 있어요. 꺼낼 수 있다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게 대수 이제 1학년 애들 대수 특강하다 보니까 얘네들 잘 못하더라고. 뭐 알죠?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여기 m도 문자고 n도 문자인데 기억나요? 이러면 좀 그렇다. EMN 하자. 그럼 이거 M 어떻게 처리해요? 기억나요? N만 문자라서 EM은 개수로 꺼내고 얘만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꺼낸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건 어떻게 해요? 이거 못 건드려요. 이렇게 했습니다. 쪼갠 거예요. 쪼갠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윗끝 또는 아래 끝에 문자가 있고 다른 게 숫자가 있으면 뭐부터 하자? 뭐부터 하는 게 좋다? 똑같은 걸 대입하면 보통 어떠한 힌트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접근하는 거라 0.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접근하는 거라 0. 마이너스 1이랑 관계식 하나 떴어요. 자, 그 다음 뭐 한다 했죠?
미분합니다. 자, 여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미분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거예요. 얘는 F를 적분한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표현하면 라지 fx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1 같은 존재예요. 그럼 x 곱하기 얘잖아? x 곱하기 얘라고. 그러니까 굳이 쓰면 x에 라지 fx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1 같은 거라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배 미분이 돼요.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미분해서 대입만 하면 됐어요.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고배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얘를 미분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fx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6x제곱 더하기 a가 돼요. 신기하죠?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가 6x제곱 더하기 a가 뜨고 다시 한번 뭔 생각이 들어요? 위 끝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또 0은 6 더하기 a랑 a가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4가 등장합니다. a, b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f2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또 뭐래요? 여기서 또 미분합니다. 그럼 fx는 12x가 돼서 ab 마이너스 f2는 24 마이너스 이상하네? 24가 떠서 0이 된다라고 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이런 류의 문제는 미분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건 미분을 몇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한 거예요. 미분 두 번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 문제가 때때로 있다. 근데 이때 이 형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형태는 거의 표준화된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a부터 x까지 ft dt 이게 아니잖아. x-t ft dt 얘를 미분하면 그냥 얘가 나와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옵니다. 반드시.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안 되게 하고 싶으면 무슨 장난을 치냐 그러면 실제로 일선 학교들에서 많이 장난치는 건데 여기 개수를 바꿔요. 아니면 여기 개수를 바꿔요. 그러면 다시 방금 했던 짓대로 쪼갠 다음에 미분하면 됩니다. 알았죠? 개수가 달라지면 쪼갠 다음에 미분하는 건데 개수가 1, 1이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입니다. 다른 거 안 나와요. 무조건 이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이건 일종의 공식처럼 생각해주면 좋아요. 공식이라기보단 일종의 약간 수거 같은 느낌? 영어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은 그냥 통째로 문장째로 외우잖아. 그치? 그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돼 라고 그냥 문장째로 외워주는 걸 추천한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젠 좀 쉬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무난해요. 천천히 보죠. 얘를 그냥 이것도 지웁시다. 지우고 하죠. 칠판을 너무 많이 이제 허용 낭비하는 것 같아서. (934번) 이제 천천히 볼게요. 얘네들부터는 좀 낫다. 좀 나아요.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라지 fx를 0부터 x까지 ftdt라고 적성했어요. 뭐 그렇답니다. 근데 얘가 극대값을 가진대요. 뭔 말이야? 극대값 가진다? 얘 몇 차죠? 3차. 얘 몇 차예요? 4차 함수. 자, 말을 한 거네. 4차 함수가 극대값 가진다. 뭔 의미였죠? 4차 함수가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데 원래 4차 함수 다 극대값 가지 않는 애들이 있네. 넷 중에 누구 찾아달라는 이야기가 극대값을 갖도록이라는 건? 얘죠. 이 둘과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누굴 기준으로 보자 했죠? 프라임의 근의 개수. 프라임의. 왜 얘는 지금 꼭지점 몇 개? 하나. 얘는 꼭지점 몇 개? 3개. 꼭지점이 3개 되는 근거가 뭐야? 그 이유가
0 되는 게 3개 있거든. 3개 있어야만 극대값이 나온다고. 즉 얘를 미분한 애가, 자 근데 이거 미분은 쉽잖아, 그쵸? 와, 이거 근 3개라는 거네. 이거 근이 3개라고 하는 건 어디 파트예요? 우리가 오늘 시험 본 방정식 파트가 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a는 0이 근이 3개. 우리 어떻게 접근하는 걸 선호한다 했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a, 얘가 교점이 몇 개가 되길 바란다? 3개가 되길 바란다는 미분에 대한 문제로 환원됩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프라임을 기준으로 생각하자 했어요. 프라임의 근을 기준으로. 그쵸? 자,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미분에서 0 되는 데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그래프가 1, 마이너스 1,2랑 1, 마이너스 2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찾는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요.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만족하는 정수래요. 정수는 0밖에 없네요. 이거 쉽다라고 말하자마자 이런 게 나와서 좀 민망하긴 한데. 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아요? 알죠? 절대값 t 뒤집고 1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해가요? 절대값 t 뒤집었어요. 1만큼 이동시킨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한 요 넓이를 함수값의 합을 fx라고 삼겠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야, 함수값의 합이야. 더하기를 한다고. 근데 왜 갑자기 최대란 멘트가 나와? 더하기를 하는데 왜 최대가 나와?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더하기를 하는데 왜 최대가 나와? 더하기 하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왜 최대가 떠?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거 어디서 했어요? 등차수열의 합. 자, 등차수열의 합 우리가 다시 한번 살짝 볼까요? a에는 a 더하기 d의 n-1, 그쵸? s는 뭐죠?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의 개수 곱한 거죠. 보여요? 얘 d 곱하기 n 2분의 d 곱하기 n제곱, 얘 적분한 겁니다. 애초에 비슷할 수밖에 없던 주제였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플러스끼리만 더해달라. 그래야지만 최대가 나온다. 지금 이 그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끼리만 더하면 어디까지 더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넓이 얼마예요? 1. 답입니다. 알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해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간이 달라지면 식이 달라진다 했죠. 적분이 달라진다 했어요. 그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1 더하기 t dt랑 0부터 x까지 1 마이너스 t dt라는 것을 각각 적분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2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뜹니다. 마치 뭐가 돼요? 2차 함수 뜬다고. 2차 함수 떠서 뭐야 이거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x가 1일 때 1 뜬다. 맞았죠? 1까지 적분한 게 최대값이다.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만 명확하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알았죠? 어차피 그래프는 그려야 돼. 니네 이거 범위 나누려면 어차피 그래프는 그려야 된다고. 어느 정도는. 그쵸? 자,
944번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3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3문제만 하고 바로 깔끔하게 끝내줄게요. 오늘 뭐 문제 푸는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천천히 이해해 보세요. 라지 fx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A, B, C, D예요. 맞죠? 근데 이 라지 fx가 뭐라고 문제에서 말했냐면 0부터 x까지 ft dt랍니다. 무슨 말이야? 라지 f 프라임 x가 fx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라지 fx라면 그걸 미분한 게 fx래. 무슨 말이야? 얘 기울기입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fx인 거야. 왜냐면 어쨌든 얘가 라지 fx고 얘를 미분한 게 스몰 fx니까 이게 기울기는 fx겠지 라고 생각한 상태로 기억을 봅시다. fx가 0인 게 a랑 c예요? a랑 c에서 기울기 0이에요? yes. a랑 c에서 기울기 0이죠. 그렇죠? 기울기 0이다. fb 곱하기 fd가 0이에요? 무슨 말이야? b에서의 기울기와 d에서의 기울기의 곱이 0이야? 말 같지도 않죠. 오케이? 디귿. x가 c보다 크면 fx는 0보다 작아? c보다 커지면 기울기가 0보다 작아 보여? 네.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거 우리가 이런 문제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위치와 속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위치 그래프 주고서는 얘 지금 속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 물어봤던 그 문제랑 동일한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정지했냐 그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이게 다 왜 이름이 미적분인지 이해가죠? 쭉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뭐야? 페이지를 잘못 넘겼네요. 라스트 2. 두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 두 문제. 949번.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더하기 h까지 fx dx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지 f 마이너스 1 더하기 h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야? 이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라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맞죠? 근데 라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뭐야? 이미 얘를 적분한 게 라지 f인데 그걸 미분해? 그냥 f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대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서는 밑에 줄에 하나 더 줬죠. 뭐? f1이 얼마래?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게 얼마래요? 5래요. 두 개 연립합시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a 더하기 b는 4. 두 개를 연립하면 a는 3, b는 1이라고 되겠죠. 끝. 저 인테그랄을 뭐 하자? 적분해서 대입해서 빼는 걸로 보자. 정적분 정해요. 적분해라. 부정적분 때 했잖아. 대입해라. 뭐 그건 할 수 있잖아. 빼라. 적분해라. 대입해라. 빼라. 물론 그 의미가, 기하적 의미가 원래 있던 fx의 함수값의 합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힘들다면 그냥 적분해서 대입해서 빼라. 그렇게 이해만 해도 괜찮다. 그게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예요. 그게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라고. 사실 배경 설명이 좀 더 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온 개념이에요? 언제 왔어? 언제 누가 그런 거 만들었어? 야, 그건 진짜 고대 이집트부터 쓰던 거야. 그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미분은 누가 만들었어? 뉴턴 만들었어. 그럼 그 간극 3000년은 어디에서 사라진 거야? 적분이 미분의 반대라며 미분이 17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기원전 3000년 전에 있던 개념이랑 맞다.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원래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기한 게 벌어진 거다. 알았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자연스럽고 사실 처음엔 받아들여달라. 그냥 넓이를 얘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적분한 거랑 동일하더라. 그리고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게 뭐랑 같더라? 기울기랑 같더라. 라고 하는 이 그래프 간의 상관관계를 그냥 받아들여달라. 이게 엄밀하게 이해하는 건 진짜 많이 힘들다. 그건 대학교 가서 수학과를 전공해야지만 할까 말까한 개념이다. 알았죠? 공대 가는 애들도 이거는 증명 안 해요. 그냥 쓰라고 하지. 공대나 이런 애들도 하고 싶은 건 계산의 영역이에요. 걔네들은 증명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쓰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도 괜찮다. 뭐 수학 논술로 뭐 서울대 갈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물론 걔네들은 그것까지 연습하더라고요. 자, 보죠. 극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부터 하는 게 좋다? 뭐 해야 될지 모르면? 대입. 분모에 대입하면 0. 분자에 대입하면 0 빼기 F1이죠. 근데 이게 0분의 F1이 이게 4인 게 말이 돼? 말이 되려면 어떤 정보를 얻어요? 분자가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는 거죠. 다시 x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맞죠? x에 1 대입하면 분모 0인데 분자도 0이어야지 4가 나올 수 있어. f1은 0. 그쵸? 근데 어쨌든 0분의 0꼴은 우리가 뭘 형상화한 거다? 0분의 0꼴은 다시 이 밑에 x가 a로 갈 때 이거는 분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분자를 미분해서 x에다가 a를 대입하라는 명령어예요. 이 표현 자체가 명령어라고. 분자 미분해서 대입해라. 그럼 너희 이거 할 줄 아냐는 거야. 이거 분자 미분할 줄 알아? 알아. 1부터 x까지 블라블라 하는 거 미분하면 fx고 얘는 미분하면 f'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지금 뭐 하고 싶어? x에다 뭐 하고 싶어? 1 대입하고 싶어. 그게 얼마라고 말한 거예요? 4라고 말한 거예요. 야, 근데 방금 내가 f1 뭐라 했냐? 0이라 했죠. f'1은 얼마예요? 나 왜 틀린지 찾는 사람. 난 찾았는데. 왜 틀렸게?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f'은 얼마?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 이해가요? 어려워요. 말했다시피 정적분은 어렵다 했어요. 부정적분은 덜 어려운데 반면 정적분 어려워요. 정적분 활용인 파트는 또 좀 간단합니다. 정적분에서